자,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3년간 2005년생 1학년 때부터 지도했던 학생들과 같이 3년을 보냈는데 1월 9일자로 학생들 졸업을 시키고 나서 잠시 동기부여가 사라졌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들으라고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막상 들어줄 아이들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유튜브 하는 자체가 약간 의미가 없어졌던 것처럼 느껴졌는데, 자, 이제 다시 새 힘을 내서 새로 만나게 될 학생들,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올해 저는 1학년 부장을 맡게 되어서 2027학년도 입시를 준비를 하겠죠. 다만 3학년 지도는 직접적으로 안 하지만 좀 더 객관적인 모습으로 2025학년도 입시를 좀 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여러 가지 입시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정말 예측 불허의 2025 입시입니다. 웬만해서는 공포 분위기는 안 만들고 싶었는데 올해 2025학년도 입시는 너무나 예측 불허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너무 무책임하게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 나오고 4년 예고제라고 하는 이 정책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의대 정원이 증원될 거라고 하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소문이 있고요. 한 1000여 명 늘어날 거라고 하는 소문이 있고, 게다가 뜬금없이 이제 무전공 입학이 들어서면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발표되었던 필수 응시 과목 폐지나 아니면 학부 기록에 대한 반영들은 뭐 큰 임팩트는 없다 하더라도 이 의대와 이 무전공 두 가지만 하더라도 우리 입시판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니 최근 뉴스를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요즘 핫한 이슈죠. 우리 고3 학생들 주목해야 되는데, 무전공, 의대 정원 늘고 또 필수 폐지 확산. 그래서 2025 입시는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일단 무전공 신입생 선발이 뭐냐면 지금 자유전공이라고 하는 거, 또는 학부제로 뽑는 거, 계열별로 뽑는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가 된다는 겁니다. 서울대를 포함해서 서울 수도권 대학의 20%, 국공립대학은 25%를 뽑아라. 물론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돈이 걸려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인센티브를 걸어놓기 때문에 대학에서 돈을 거절하기는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등록금 동결이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을 운영하려면 교육부로부터 돈을 지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전공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그냥 통째로 해서 뽑는 거예요. 뭐 이게 좋은 점도 많이 있죠. 다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인원이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존 인원에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경영학과에서 10명 뽑았는데 무전공 입학으로 인해서 이제 그쪽으로 인원을 좀 더 주게 되면 경영학과 숫자가 5명, 7명으로 줄 수 있어요. 그러면 10명일 때 숫자가 7명으로 줄게 되기 때문에 다른 학과에도 엄청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수시에서 또는 정시에서 어떤 부분으로 더 많이 이 무전공 인원을 확대할지 모르겠지만, 뭐 상식선에서는 지금 정시 40%이기 때문에 정시 쪽이 좀 더 인원을 더 많이 주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수시에도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이고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전의 입시 결과가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건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정시 서울 수도권 주요 16개 대학부터 정시 40%가 늘어났는데, 단순하게 40%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늘었다 그러면 뭐가 준 겁니다. 특히나 수시에서 줄고 수시 중에서도 종합전형에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종합전형 위주로 대학 입시 정책을 폈던 학교들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받았죠. 그 학교 중에 하나가 저희 학교 같은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정시 인원은 늘었는데 정시로 대학 가는 숫자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수시 인원은 줄었어요. 수시로 대학을 못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학교가 이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빨리빨리 변화하든가, 아니면 그 속에서 자기의 역량들을 더 극대화해서 하든가, 이런 모습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의대 정원 확대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2025학년도 올해부터 1000명 이상 확대가 될 거라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최종 나올 때까지 봐야 되는데, 어찌됐건 수시 모집 요강이 5월달에 나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의대 정원이 1000명이 는다. 전체 의대 정원이 3000명 좀 넘는데
그 중에 1000명이 는다 그러면 일단 표현이 그렇지만 개나 소나 한번 다 덤벼보겠다. 재수생들, N수생들 어마무시하게 덤벼들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 올해도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메디컬 대학에 진입하지 못했던 학생들은 여전히 의대를 가기 위해서 재수를 선택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어지간 애들보다 워낙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 입시 시장에 나오게 되면 어마무시한 위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시행계획에서 나왔던 얘기들이지만 필시 응시 과목이 폐지되었다. 뭐 이거는 뭐 문이과 교차 지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을 좀 줄여주려고 하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는 문과생이 미적을 보고 과탐을 보면서 의대로 진입하는 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학폭에 대한 기록적 반영이기 때문에 학폭에 대한 못된 짓을 한 친구들은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했죠. 자, 그래서 서울대가 이제 400명 뽑겠다 결단을 했다면, 서울대가 시작하면 다른 대학도 줄줄 하겠죠. 그래서 뭐 지금도 자유전공 학부가 있는데 이걸 400명으로 늘린다. 아까 얘기했죠. 400명이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이 400명이라는 숫자를 어디서 지금 끌어왔냐 이거죠. 다른 수시에서의 조금 뽑는 인원에서 더 줄이고, 특히나 최근 2, 3년 동안에 정시 인원이 느는 바람에 서울대에서 수시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거기다가 또 줄면 상당히 입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한양대, 이대, 서강대도 같은 모습으로 해서 당연히 입시 전략을 새로 짜야 된다. 당연히 인원이 많이 뽑으면 커트라인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 중상위권 학생들이 상향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조건 위로 쓰겠죠. 그러면 지방대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수도권의 대학들은 생존 위기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서울대 400명, 연대는 검토한다는데 어찌됐건 할 것 같고요. 서강대도 50명 하고, 한양대 한양 인터칼리지라는 이름으로 330명, 이화여대 314명, 외대도 이 두 가지 유형, 실은 이 유형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간단한 거 계열별로 단과별로 뽑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의대나 사범대 같은 대학을 빼고 모든 학과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전공,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하는데 외대는 거기에 충실하게 하겠다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입학 후의 문제는 조금 나중에 거론하더라도 입학할 때 중상위권은 상향 지원에 기대가 있죠. 당연히 예전에 서울대 또 연고대에서 모집 인원이 5명, 10명이었는데 갑자기 무전공이라는 이름으로, 자유전공이라는 이름으로 50명, 100명을 뽑으면 한번 써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수도권이 서울로 올라가고 또 지방에 있는 애들이 수도권 올라오다 보면 일단 상향 지원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지방대는 더 많이 경쟁률이 떨어지겠죠. 그런 어떤 문제가 좀 발생한다. 자, 그리고 유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유전공학부처럼 전공 가리지 않고 의대하고 사범대 제하고는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뽑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외대 설명했지만 계열이나 학부로 뽑는 이런 경우, 뭐 인문계열, 자연계열 이렇게 뽑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것들은 정시에서 시행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작년에 3학년 부장 자격으로 여러 대학들을 탐방했을 때 지방대에 있는 데가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1학년 때도 우리는 전공 이동이 가능하다 해줄 테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아무거나 지원해서 학과를 바꾸도록 해라, 그런 얘기까지도 많이 들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정시에서는 인기 없는 학과들은 지원율이 3대1이 채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미달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작년에 보니까 나사렛 같은 대학은 학부로 뭐 100 몇 명이나 뽑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미 지방권에서는 무전공으로 많이 뽑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이제 대학을 입학하게 되면 1학년 때 인기 있는 학과로 많이 몰릴 수 있겠죠. 문과는 경영경제 쪽, 그다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쪽으로 많이 몰리겠고, 자연계열은 뭐 의대는 이 무전공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 컴퓨터나 또 소프트웨어나 AI 이런 거, 그 다음에 생명, 화공 이런 데로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정말 외람된 얘기지만 대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4학년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피곤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뭐 아까도 말했지만 지방대는 이미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수시 정시의 2월 인을 놓고 보면
우리 2024학년도 수험생들이 가장 작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242명의 이올인을 생겼다는 얘기는 이거는 수시 최저를 충족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지방권에서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700명이나 이올했다는 얘기는 아이들이 붙어놓고도 안 간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자, 이런 현실입니다. 지금 정시에도 마찬가지로 정시에서는 가나다고는 한 번밖에 못 썼기 때문에 경쟁률이 3대1 미만이라는 얘기는 결국 미달하고 똑같다는 얘기인데, 지방권에서 절반 가까이가 그런 경우가 있다. 지방대 정시 모집 요금 보면 되게 웃긴 게, 모집 인원이 1명, 2명인 대학 학과도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수시에서 워낙 이월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대1이 안 되는 대학이 많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3 친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죠. 수능 준비 열심히 잘 하시고 3학년 때 내신 관리 잘 하시고 생기부를 잘 해야 되는데, 물론 무전공 학과를 가기 위해서 전공이 없으니까 이제 전공에 충실하는 거 해야 되는 게 말해야 되는 이런 건 많이 있죠. 그건 앞으로 얘기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게 모의고사 일정입니다. 우리 방학 동안에 시간 잘 보내고 있겠지만 3월 28일 날 시행하는 모의고사, 그다음에 6월 4일 날, 9월 4일 날 보낸 모의고사 일정에 맞춰서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거 1년간 시험 범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학 정도만 범위가 다 마무리된 게 아니고요. 특히 탐구 과목들은 2학년 때 배운 거가 다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번 방학 동안에 탐구 과목 한두 과목 정도는 확실하게 마스터해 놓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입시 이야기로 여러분 다시 만나 뵐 테니까 우리 진학스토리를 통해서 2025학년도 입시 같이 치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